또 다시 돌아온 추석. 그녀에게는 축제가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밖에서 일 핑계 대지 말고 며느리라면 명절상이나 제대로 차려라.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 시어머니의 비수 같은 눈빛, 시누이의 냉소적인 웃음, 덜덜 떨린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요. 순간 광탁자를 치는 소리, 그리고 곧바로 찰싹 남편의 손이 허공을 갈라 그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이들은 얼어붙고 그녀는 뺨을 감싸진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 집안에서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미정의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으로 힘이 악에 밝아오는 하늘이 보였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에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중학교 영양사로 일한 지 벌써 15년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학교에서의 하루는 언제나 보람찼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점심을 책임지는 누군가에게는 그저 밥하는 일로 보일지 몰라도 미정에게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였죠. 미정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아침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 절반은 집에서 절반은 학교에서 보낸 세월이었죠. 학교 급식실에 도착하자자자 조리원들이 밝은 얼굴로 인사했어요. 며칠 전 있었던 가을 운동회 이야기가 아직도 화제였습니다. 전교생과 학부모까지 합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급식, 김밥, 과일, 음료수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던 그날의 성공이 아직도 생생했죠. 그날 오전 교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교장실로 향했죠. 무슨 일일까 걱정하며 문을 열고 들어서니 뜻밖에도 교장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박경 형사님, 이번 운동회 급식 정말 훌륭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감사패였어요. 미정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5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인정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감사패를 받아던 순간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범받는 기분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급식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빔밥. 대식대 너머로 아이들의 환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신 것 같았죠. 미정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좋았어요. 하지만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미정의 표정은 어두워졌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학교에서의 미정과 집에서의 미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현실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남편 재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미정이 들어오는 걸 봤지만 인사 한마디 없었죠. 그저 저녁이 뭐냐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재우는 중견기업의 과장이었지만 늘 승진해서 밀려났죠. 재우는 회사에서 후배기까지 치이며 점점 초라해지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회의 중 과장님은 왜 늘 똑같은 얘기만 하세요? 라고 면박을 줄 날 그의 자존심은 더 깊게 무너졌죠. 그 화살은 결국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있었던 불평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정을 향한 비하가 이어졌어요. 1,000명의 급식을 책임지는 일이 그저 밥하는 일로 치부되는 순간들. 미정의 가슴 한편이 옥신거렸습니다. 저녁식 타기는 26살 달수진과 23살 아들 민재도 함께했어요. 민재가 엄마 음식은 언제나 최고지라고 말하자 미정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뭐가 특별해 매일 하는 게 밥인데라고 말하는 순간 식탁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중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이야기였어요. 문에 추석 전날 오후에나 도착할 수 있다는 미정의 말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명절 준비는 면을 위해 몫이라며 이를 핑계로 집안 일을 소홀히 한다는 질책이 이어졌죠. 전화를 끊고 나서 미정은 싱크대에 기댄 채 한동안 서 있었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간신히 참았죠. 학교에서는 1000명을 먹이는 전문가로 인정받지만 집에서는 제대로 된 며느리 2도 아내도 아닌 사람 취급을 받는 현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미정의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서재에서 내일 급식 메뉴를 검토하고 영양 균형과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그때 재원이 들어와 또다시 잔소리를 늘어놓았죠. 학교 일은 학교에서 끝내라며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미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느꼈지만 늘 그랬듯이 삼켜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미정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의 여자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유니폼을 입는 순간 변화가 일어났죠. 어깨가 펴지고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학교에서는 존중받는 전문가 집에서는 그저 밥하는 여자 2개의 삶을 살아가는 미정 그녀는 오늘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미정은 잠시 멈춰 섰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작은 혼자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냉한 쌓인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다시 한번 다짐했죠. 참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자.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고만 사는 삶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폭풍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올수록 미정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매년 반복되는 명절 준비 끝없는 시댁 식구들의 요구, 그리고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 현실, 올해도 똑같겠지 하고 체념하면서도 가슴 한편에서는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학교 급식실 창문 너머로 가을 하늘이 보였어요. 맑고 높은 하늘처럼 자신의 삶도 그렇게 맑고 당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정은 한숨을 삼키며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두 얼굴의 삶 그 끝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추석 전날 새벽 4시 미정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사실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죠. 오늘부터 시작된 명절 준비를 택하니 가슴이 답답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일어난 미정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도착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준비를 해놓아야 했어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추석이 다가올 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미정은 냉장고를 열고 재료들을 확인했어. 갈비찜, 묘고기, 각종 나물 재료, 전을 부칠 재료들, 어제 퇴근 후에 장을 봐온 것들이었죠. 학교 일을 마매고 대형마트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헤맨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재우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명절 준비는 여자의 일이라며 부엌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두른 미정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갈비를 손질해야 했어. 찬물에 고기를 담가 핏물을 빼고 양념장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일들이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걸까요?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일어날리 준비는 잘 되고 있겠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인하고 점거 마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미정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갈비 손질하고 있어요.
이번엔 작년보다 더 작년에 큰 댁에서 갈비찜이 좀 질겼다고 하더라.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작년에도 새벽부터 일어나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힐만 잡혔던 기억이 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정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5시 반, 아주 캐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 나물 무치기, 전 부치기, 잡채 만들기, 송편 빚기, 머릿속으로 리스트를 정리하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 뒤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어. 대학생 아들이 부수수한 얼굴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엄마가 부엌에서 소리나길래 벌써 명절 음식 만드는 거예요. 민재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너는 하지만 민재는 부엌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혼자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왜 엄마만 이렇게 고생해요? 그 순간 미정의 가슴이 쨍했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불공평한 일을 겪고 있는지 미정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라는 말이 입 밖고 나오는 순간 미정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언제까지 원래 그런 거라며 참고만 살 건지. 아침 8시가 되자 재훈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을 들어온 그는 미정이 이미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커피나 타달라고 할 뿐이었죠. 오늘 몇 시에 본가이가? 10시쯤 출발하려고요. 빨리 준비해, 늦으면 안 되니. 재은의 말에는 걱정이나 경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명령조였어요. 미정은 묵묵히 커피를 타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도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데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미정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나무를 묻히다가 손가락을 베었어. 따가운 통증이 올라왔지만 밴드를 붙일 시간도 없었죠. 전을 붙이다가는 기름이 튀어 팔뚝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프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 재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수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열 씨 드디어 시댁으로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정이 준비한 음식들을 차에 싣는 동안 재우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만 걸고 있었어요. 무거운 음식통을 들고 오가는 아내를 도울 생각은 없어 보였죠. 빨리 좀 해낼겠어. 재훈의 재촉에 미정은 더 서둘렀습니다. 마지막 짐을 싣고 차에 오르자 온몸이 벌써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시작 1분이었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와서 언제 나머지 준비를 하니? 죄송해요. 어머님, 집에서 최대한 준비해 왔어요. 최대한. 그럼 나머지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미정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신우에도 거들었어요. 언니의 직장 다닌다고 명절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미정은 대답 대신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만박해 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시대 부엌에 들어와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아직 만들어야 할 음식들이 산더미였습니다. 오후 내내 미정은 부엌에서 실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하고 신우이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총편 반죽이 너무 질러. 다시 해. 전 색깔이 왜 이래요? 계란 노른자를 더 넣어야겠다. 나물 간이 신 거와 전부 다시 묻혀. 시어머니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미정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큰 아버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버님 가족도 곧 이어왔어. 시댁은 순식간에 10여 명의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모두가 거실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동안 미정은 여전제 부엌에 갇혀 있었죠. 며느리, 차 좀 내와 큰 아버님의 부름에 미정은 차를 준비했습니다.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가니 모든 시선이 미정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그 시선에는 감사나 인정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는 무심한 시선들 뿐이었지. 밤 9시가 넘어서야 모든 음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미정은 지친 몸을 이고 잠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피로로 창백했으며 앞치마에는 각종 음식물이 묻어 있었죠. 이게 나요. 거울 속의 여인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당당하고 전문적인 영양사로 일하는 자신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 화장실에서 나온 미정은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실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신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올해는 음식이 작년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러게 일하느라 정신이 없나. 명절이면 며느리가 당연히 앞장서야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직장 타령이야. 시어머니의 대답에 다른 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촉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0시간 넘어 미정은 방에 들어가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특히 화상 입은 팔이 욕심거렸. 재우는 아직도 거실에서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도 없는 듯 했어요. 미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추석 당일에는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겠죠.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1시 학교 동료들에게 댁에 온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어요. 명절 잘 보내세요. 푹 쉬시고 오세요. 그들은 미정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모를 거예요. 학교에서 보는 당당하고 전문적인 모습만 알 테니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더 복잡했어요. 언제까지 가진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할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 미정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시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들어야 해요. 차례상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끝없이 이어질 집안일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쓸쓸한 가을 바람이었어요. 미정의 마음도 그 바람처럼 춥고 쓸쓸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워야 할 명절이 그녀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내일은 더 힘든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또 다시 참고 견뎌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인지 결심인지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미정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새벽 3시 미정은 결국 잠들지 못한 채 추석 당일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곧 또 다시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미정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어도 소용없었으니까 뭐. 차라리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향하는 미정의 뒷모습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명절의 주인공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걸 책임지는 그림자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그녀의 삶이었으니까. 추석 당일 새벽 4시 미정은 차가운 부엌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어제는 결국 1시간도 채 자지 못했어요.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지풍거렸지만 차례상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부엌 불을 켜자 어제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만든 것들이었지만 아직도 준비해야 할 게 산더미였죠. 차례상에 올릴 과일을 갖고 떡국을 끓이고 전을 다시 데워야 했습니다. 미정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칼로 사과를 가끔여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석을 벗죠. 2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명절을 이렇게 보냈을까 깊은 생각에 빠져 있던 미정은 그만만 칼의 손가락을 베고 말았습니다. 빨간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제 입은 상처 위에 또 상처가 생긴 거예요. 재빨리 물로 씻고 밴드를 붙였지만 상처는 옥신거렸습니다. 6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미정이 벌써 많은 준비를 해놓은 것을 보고도 칭찬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떡국간이 싱겁다며 과일 모양이 가지런하지 못하다며 잔소리만 늘어놓았죠.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다시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7시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거실에 모여 차례 준비를 했고 여자들은 아니 사실 부엌에서 일하는 여자는 미정뿐이었어요. 신우이는 아이들을 핑계로 거실에만 있었죠. 차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은 뒤에서 지켜보며 필요한 것들을 챙겼어요. 제사상에 빠진 게 없는지 술잔은 충분한지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시작했어요. 미정도 겨우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음 편하게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 좀 달라, 김치 좀 더 달라, 간장은 어디 있네. 끊임없는 요구에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해야 했죠. 뜨거운 떡국은 한 입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식어버렸습니다. 그때 큰아버님이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편하게 산다며 명절 음식도 다 사먹는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어머니도 거들었죠. 우리 며느리는 그나마 음식은 하는데 일 핑계로 자주 쏘우리 한다고 심지어 재혼까지 아내가 집에서도 피곤하다며 대충대충 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 가까이 참고 살아온 세월이 주마승처럼 스쳐 지나갔죠.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자신의 노력이 소홀히 한다. 대충 한다는 말로 지부되는 현실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어제 받은 감사패가 떠올랐고 학교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겉을 잃은 목소리였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학교에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 며칠 전 운동회 특별급식으로 감사패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고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들어도 당연하게만 여긴다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으니까. 그러다 재훈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소리야, 남의 집 가서 자랑이나 하고 다니는 거야? 겨우 밥하는 걸로? 겨우 밥하는 것이라는 말에 미정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차가운 목소리로 며느리가 제 본분을 잊었다며 집안일이 우선이라고 질책했어요. 시누이까지 가족이 먼저라며 거들었죠. 미정은 왜 자신만 희생해야 하는지, 왜 자신만 새벽부터 일어나야 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이 손바닥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그만이라고 외쳤어요. 봉하는 소리에 그릇들이 달그락거렸고 아이들이 깜짝 놀라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재훈은 분위기 망치지 말고 부엌이나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로 움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그때 수준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고등학생 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 한마디에 미정의 눈물이 왁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의 희생과 고통을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미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까 자신이 한 말들이 너무나 됐나 싶으면서도 동시에 속 시원한 느낌도 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거니까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집안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미정의 일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친척들이 미정을 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아침에 면을 이가 대들었다는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다 그렇다는 이 시집 풍속을 모른다는 이하는 수군거림이 들렸죠. 미정은 그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 자신이 잘못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저녁 준비를 하던 중 미정은 우연히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재훈이 회사에서 또 승진해서 탈락했다는 이야기였어. 그래서 더 예민했던 거구나.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신을 무시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었죠.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미정이 준비한 갈비찜과 잡채 각종 나무들이 상에 올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비가 질기다는 이 잡채간이 짜다는 이 하는 비판만 들였죠.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는 척했습니다. 입에 넣은 밥이 모래알처럼 거칠게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재훈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아까는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물었어요. 미정은 설거지를 멈추지 않고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재훈은 미정이 밖에서 상 받은 게 그렇게 자랑스럽냐며 비꼬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열등감이 묻어났습니다. 미정은 돌아서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러자 재훈은 또 다시 밥하는 걸로 인정받고 싶냐며 비하했습니다. 미정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왜 항상 자신의 일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냐고. 그럼 당신이 1000명분의 음식을 매일 같이 만들어 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훈은 더욱 화가 나서 목소리를 낮추라고 했지만 미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재훈이 한 발짝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였어요. 미정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죠. 재훈의 목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이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다행히 민재가 부엌에 들어와 엄마, 아빠, 왜 그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의 등장에 재훈은 뒤로 물러났고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민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부모를 번갈아 봤죠. 추석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온몸이 쑤시는 걸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악몽처럼 떠올랐어요. 자신이 목소리를 냈던 것, 재훈의 위협적인 태도,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 모든 게 현실이었죠. 식사적에 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오늘 진정에 가렵. 매년 추석 다음 날은 친정에 가는 날이었죠. 미정이 대답하기도 전에 재훈이 말을 이었어. 올해는 가지 말라고. 어제 그런 행동을 하고도 친정에 갈 염치가 있냐고. 친정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1년의 명절 때나 겨우 뵙는 어머니. 왜요? 매년 가던 건데.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어제 그날 일을 치고도 왜냐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부모를 바라봤어요.
미정은 아이들 앞에서 또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정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딸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미정은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거고요. 짧게라도 다녀올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훈이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쓰러질 정도로 거칠게 일어났죠. 얼굴이 10번 걷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내 말이 안 들려 재훈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키 차이 때문에 미정은 고개를 들어 올려다봐야 했어. 재훈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수진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난 것 같았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재훈의 고함에 아이들이 움직였습니다. 민재는 엄마 옆으로 다가왔어요. 자신의 몸으로 엄마를 지키려는 듯했죠.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아이들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아이들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아이들 앞에서 이러지 마. 재훈의 목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미정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무서웠습니다. 이런 재훈은 처음이었으니까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제 이야기 가족 망신시키는 게 내 이야기야. 재훈이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싱크대에 등이 닿을 때까지 뒤로 물러났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저도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요. 미정이 떨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미정이 말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찰싹 재훈의 오른손이 허공을 가르며 올라가더니 미정의 왼쪽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순간 찰싹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미정의 얼굴이 옆으로 확 돌아갔어요. 뺨이 화근거리고 귀가 울렸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충격으로 비틀거렸어요. 뺨이 화근거리고 귀가 윙윙거렸죠.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 수진과 민재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고 민재는 주먹을 꽉 쥐고 아빠를 노려봤어요. 아빠 왜 그래요? 왜 엄마를 때려요? 민재의 외침에 재훈은 잠시 멈췄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죠. 미정은 뺨을 감싸준 채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눈물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처음은 아니었어요. 말로 상처 준 적은 많았, 무시하고 비하하고 하찮게 여기는 일들,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게 손으로 나타났을 뿐이었어요.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결심이 담겨 있었죠. 됐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어요. 이제 충분해요. 미정은 돌아서서 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꾹이 걸었어요. 수진과 민재가 엄마를 따라왔죠. 방에 들어간 미정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히 찾고 있던 것을 꺼냈어요.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서류 봉투였습니다. 재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이게 뭐야? 재훈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혼 서류에 이 집에서 제비를 때린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훈의 얼굴에서 피기가 빠졌어요. 아이들도 숨을 죽였죠. 미정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30년간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닙니다. 재훈이 다가왔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잠깐 미정아, 내가 실수했어. 화가 나서 칠수요. 미정이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30년에 다 실수였나요? 재훈이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수진이 엄마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랑 갈래.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요. 엄마 때리는 아빠랑은 못 살아요. 아이들의 말에 재우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게 될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미정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 하지만 이번엔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지지해 준다는 게 감사했어요. 미안해요. 얘들, 엄마가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 없어요. 수진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민재도 다른 쪽에서 엄마를 안았어요. 그 순간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건 이 집이 아니라 아이들이었다는 걸. 그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지키려면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걸요. 재우는 넋들이른 채 서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자신을 떠날 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으니까 변호사와 상의해서 정식으로 진행하겠어요. 미정의 선언에 재훈이 입을 열려 했지만 미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정에 갈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요.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었습니다. 미정은 아이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많은 걸 가져갈 필요는 없었죠. 중요한 건 이 집을 나가는 것이었으니까요. 1시간 후 미정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씩을 든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 있었지만 미정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어요. 재훈은 거실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를 막을 수도 사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차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기 전 미정은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짜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곳,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가자 미정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가는 순간 가을 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죠.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면서 미정은 뺨을 만져봤습니다. 아직도 얼어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엄마 괜찮아요.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정말 괜찮아. 그리고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뺨은 아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택시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친정이 있는 곳이었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의 눈물이었어요. 26살의 딸 수준이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대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엄마를 지켜주고 싶었던 것 같았어. 23살의 민재는 창밖을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인 아들도 나름대로 오늘 일을 소화하고 있는 것 같았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익숙한 동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정이 어린 시절을 보낸 20살에 시집가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었어. 거리는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정겨운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 앞에 택시가 멈췄습니다. 대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가꾸는 작은 꽃밭이 있었죠. 미정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거의 30년간의 시집살이 끝에 돌아온 친정이었으니까요. 초인중을 누르자 곧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하얀 머리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미정의 어머니였어.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하신 모습이었죠. 어머니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단, 곧 딸의 부은 뺨을 발견하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쪽 뺨이 시월겋게 부어올라 있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니? 그 한마디에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마음껏 우는 거였죠. 그동안 명절 때마다 시댁에 묶여 제대로 찾아 뺏지도 못했던 어머니였으니까요. 어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수진과 민재도 조용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외손주들도 오랜만에 외할머니 집을 찾은 거였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미정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마다 겪었던 일들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음식을 준비해야 했던 학교에서 받은 인정과 집에서 받은 무시, 그리고 오늘 아침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맞은 일까지.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가끔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이야기가 끝나자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이 딸을 그런 집에 시집 보낸 것을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손이었죠.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니 다행이라고 위로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려주었어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 화려하지 않았지만 미정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항상 만들기만 했지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민재가 외할머니 우리가 최고라며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니는 왜 손자가 이렇게 큰 걸 보며 감회가 새로운 듯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잠깐씩만 봤으니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됐나 싶으셨겠죠. 수진과 민재는 거실에서 외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정은 오랜만에 친정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댁과는 다른 편안한 부엌이었죠.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와 엄마를 도왔습니다. 이미 다 큰 딸은 엄마에게 말했어요. 자신은 직장도 있고 민재도 곧 졸업이니 엄마가 자식들 걱정할 필요 없다고 각자 독립해서 살 수 있으니 엄마는 엄마의 행복을 찾으라고. 미정은 딸의 말을 옳거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을까?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던 세월이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재훈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돌아오라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애원했. 하지만 미정은 이런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미정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더 이상 여길 이유가 없다고. 이혼 서류를 확인하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거의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았어요. 마음이 편안해서인가요? 창밖으로 보이는 친정마을에 아침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혼자 살 작은 집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수지는 이미 회사 근처에 원룸이 있으니 독립하겠다고 했고 민재도 졸업 후 취직하면 나가겠다고 했어. 아이들이 오히려 엄마의 독립을 응원해주고 있었죠. 오전에 미정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미정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정리했어요. 폭행 사실이 있고 증인도 있으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 거라고 제3분 알도 거의 30년간의 가사 노동을 인정받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에도 전화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미정의 사정을 듣고 깜짝 놀라며
위로했어요. 필요하면 며칠 더 쉬어도 된다고, 학교에서는 언제든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죠. 일터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혼자 살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로 몇 군데를 둘러본 끝에 깔끔한 원룸을 찾았습니다. 작지만 미정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 처음으로 가지게 될 자신만의 공간이었죠. 저녁에 친정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오늘 일을 보고 했어요. 변호사도 만나고 집도 봤다고 어머니는 딸이 빠르게 새 삶을 준비하는 모습을 대견해 하셨습니다. 혼자 살 생각에 어떠냐고 물으시죠. 미정은 오히려 좋다고 대답했어.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요. 일주일 후 미정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인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거의 30년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것이라고 할 만한 물건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저녁, 미정은 간단한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소박했지만 행복한 한 끼였어요. 혼자 먹는 밥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 수진이 퇴근 후 들러서 집들이 선물로 화분을 주고 갔어요. 민재도 주말에 와서 엄마가 잘 지내는지 확인했죠. 아이들이 걱정하는 건 고마웠지만 미정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 좋았어요. 학교로 복귀한 첫날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조리원들은 미정을 걱정하며 힘내라고 격려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묻지는 않았지만 미정이 큰 결단을 내렸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죠. 급식실에서 학생들을 보며 미정은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재혼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변호사의 조언대로 재산도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거의 30년간의 가사노동을 인정받은 거예요. 며칠 후 재혼은 혼자 술에 취해 상사와 후배에게 무시당한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격계는 들어주는 가족도 믿어주는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주말에 놀러온 수진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딸을 안으며 진심으로 대답했어. 정말 행복하다고. 작은 집이지만 자신의 집이고 소박한 삶이지만 자신의 삶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었으니까. 이혼이 확정된 날 미정은 법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 같았죠. 거의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진짜 박미정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친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보낼 예정이었어요. 수진과 민재도 외할머니 댁이 모이기로 했죠. 더 이상 새벽부터 일어나 산태미 같은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끼리 오붓하게 모여 소박한 차례를 지내면 되는 거였어요. 미정은 부엌에서 송편을 빚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명절을 맞는 것 같다고.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희생이 아닌 나눔으로 보내는 명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듯 과거의 아픔도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미정의 새로운 삶도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짜 박미정으로서의 삶.